네,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 독해 해볼게요. 교재 195쪽, 역시나 역순으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이게 7번까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러니까 제 목표는 한 주에 한 10문제 정도 풀 예정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전체 분야의 기출문제를 조금씩 보면서, 기출 지문이 쉬운 것도 있지만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가급적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 독해가 옛날에 비해서는 최근에 문제들 자체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어렵다는 거는 지문 자체가 조금 난해해요. 그렇지만 답 찾기는 여전히 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내용이 막 심각해요, 뭐 추상적이에요,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답을 빨리 찾을까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단어나 구조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195쪽 볼게요. 자, 195쪽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울리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방법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읽는다. 예, 읽는 거긴 읽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 이거 전에 풀었던 거예요. 분명히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나와요. 그죠?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고, 그러면은 밑줄이 없는 문장은 읽어요, 말아요? 밑줄이 없는 문장 읽어야 돼요. 네. 문제가 쉬우면 안 읽어도 되지만 어려울수록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입장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도 보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그때도 했지만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단어가 어렵지만 모르는 거 그냥 모르는 걸로 해요. 근데 이젠 알죠. philosophers 누구죠? 철학자들. 그러면 뒤에 anthropologist 인지심리학 이번에 그 인류학자들 그죠? anthropologist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학문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런 지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집단이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비교든 대조든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장을 정리하면서 읽어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조금 단어가 처음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봐줘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부정이잖아요. 아니래. 그 다음에 as니까 그만큼 신경 쓰지 않아 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인류학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 뭐만큼? 인류학자들이 철학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as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옆에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집단이 나왔을 때.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철학자들은 신경을 별로 안 써. 근데 인류학자들은 철학에 신경을 많이 써.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노트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길이가 조금 길잖아요. 옛날 시험보다 최근에 시험 지문이 많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약간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이제 안 읽을 거예요. 안 읽고 뒤에 생각했을 때 동그라미 1번 앞에 벗이 있어요, 없어요? 뒤집어준 얘기가 없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똑같은 얘기. 그죠? 첫 번째 문제 똑같은 얘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few니까 거의 없다죠. 이게 다 넘어가세요. 넘어가. 뭐 봐야 돼요? 철학자들 봐. 두 개 집단을 비교니까. 그래서 영향력 있는 현대의 철학자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마 안 되는 철학자들만 보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take 그냥 해석 안 해도 괜찮아. 이거 단어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뭘 봐야 되겠어요? anthropological studies니까 이 인류학의 연구를 인 거고요. take A into B가 A를 B로 데려가다는데 into account 되는 거는 뭐 하는 거죠? 고려하다란 수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런 연구를 고려한다 안 한다? 별로 안 한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이랑 내용이 그렇죠. 같은 거죠. 그래서 가볍게 보라는 게 어떻게 보라는 거지? 약간 좀 모호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1번은 그 정도 보고 넘어가는 거고, 자, 선택지 2번에도 옆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작은 없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벗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는 사실 심각하게 안 봐도 괜찮을 거예요. 왜? 이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벗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벗부터는 조금 긴장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앞에 보면 노후진과 사람들이겠죠? 자, 스페셜라이즈는 전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철학, 사회과학. 그래서 사회과학, 철학의 전공자들이니까 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 보고 철학자들의 입장이구나. 그리고 아마 고려하거나 분석을 한데 사례들을 뭐로부터?
인류학 연구로부터. 그래서 고려를 하기는 한다니까 역시나 내용 통일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볼 필요가 없죠. 그냥 역시나 흐름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but 뒤를 봐야 되겠죠. 하지만 do this, 한다. 이거 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게 밑줄을 긋고 this가 의미하는 것은 이랬을 때 철학자들도 인류학에 신경 써 공부해. 그거를 의미할 때는 this를 찾아야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필요 없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주로 illustrate,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넘어가세요, 여기도. 핵심. 개념적 핵심을 설명하려고 이거 필요 없어. 넘어가. 그리고 이것도 인신문장 구별 넘어가. 왜?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쓴 데니까. 그리고 to illustrate 하고 to criticize, 비판하려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기는 써니까 이러려고 하긴 하는구나 까지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인신론적인 그리고 인신론적인 윤리적인 함의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주로 그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덫이 나오긴 했지만 당연히 그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연구를 하기는 해. 하는데 중요하게 쓰는 건 아니고 요럴 때만 신경을 써 라고 해서 역시나 큰 흐름엔 변화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넘어가는데 3번에서 이제 in fact라는 표현이 있죠. in fact가 나오면 사실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자, in fact의 뜻은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화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지금처럼 영어 문제에서는 거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사실상이라고 할 때는 이게 있어. 사실상 이래라서 깊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래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긴 이런데 사실은 이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독해 지문에서의 in fact는 거의 항상 역접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종의 역접인 거예요. 그래서 however나 but은 아니지만 긴장해 봐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in fact인 거죠. 그러면 앞에랑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So in fact, the great philosophers, 유명한 철학자들 of our time 넘어가면 돼요. often draw inspiration, 영감을 이끌어내곤 해. from other field,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면 심리학이나 인류학 나왔네? 그러면은 사실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러기도 해. 이랬으니까 내용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까지 보면 맞아요. 문제 없어요. 이거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왜? 자, 앞에서는 철학자들이 인류학에 신경을 크게 안 써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어때? 여기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학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서 안 맞아. 아시겠죠? 쭉 읽었을 때는 3번이 괜찮지만 4번과 밑줄이 없는 끝을 읽었을 때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지금처럼 길이가 좀 있고 중간에 다 밑줄이죠. 그리고 앞과 뒤에 밑줄이 없다는 얘기는 처음의 입장과 끝의 입장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앞에 좀 보고 입장 정리하고 역접이 나오기 전에 얼른 밑을 봤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봐야 돼요. 자, 4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They may learn, 배울 수도 있어. About experimental method, 실험적 방법. 이거 다 필요 없어. In science 다 필요 없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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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실험적인 방법은 뭐 어느 분야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다 넘기시고, but, 보세요. But. 하지만, rarely about anthropological field work. 인류학 분야에서는 거의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학이 차지하는,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인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상태? 높아요? 낮아요? 낮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3번에서 사실은 중요해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라갔는데 4번에서 뒤집어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리고 밑줄 없는 데서는 다시 처음하고 똑같은 것처럼 인류학이 더 아래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서 쭉 읽었을 때는 인팩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밑줄 있는 거를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처럼 밑줄이 없는 문장은 내용상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특히나 비교, 대조, 입장이 있을 때는 밑줄이 없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을 보면은 철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셀덤이니까 그런 경우 별로 없죠. 거의 연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심각하게 관심을 갖지도 않아 하니까 다시금 인류학에 대한 관심이 쭉 떨어지는 상태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만약에 4번 앞에 역접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또 맞는 흐름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독해가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게 내용보다는 이렇게 흐름을 좀 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자체보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사고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이라고 보면 짜증나죠. 뭐 이것까지 알아야 돼, 막 이러니까. 자, 두 번째, 196쪽. 196쪽도 보면 길이가, 와, 맞아요. 길이가, 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시면, 선택지 1번이 상당히 아랫부분에 있죠. 그럼 위에서는 뭔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 거고, 그죠? 길게 설명하는데, 거기서, 앞에서 1번까지 갈 때까지 뭔가 막 이야기를 막 끌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1번 앞의 내용을 조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만 이 1번이 괜찮은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길이가 길고 밑에도 보시면 4번 밑에 밑줄이 없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1번 앞에를 먼저 보고 싶어요? 4번 뒤에를 먼저 보고 싶어요? 4번 뒤에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왜? 주제도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제 문제도 어떻게 해요? 뒤에 보고 앞에 보고 하라 그랬죠. 앞에 보고 뒤에 하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마지막에 있는 것이 주제랑 연결이 된다면 중간에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연결이 안 되면 뒤집어지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길이가 길 때는 그런 또 하나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4번 뒤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런데 단어를 몰라, 그럼 약간 폭망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는 정말 좀 짜증나도 열심히 외워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밑줄 없는 부분부터 볼 거예요. Once the response is initiated, 반응이 initiate, 시작되는 거죠. 반응이 시작되면 ignoring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걸 뭔가 무시한대. 왜냐하면 호르몬이 cannot be reasoned with. reason의 뜻이 뭐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호르몬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만 보고 정확히 모르겠잖아요. 갑자기 호르몬 얘기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이제 반응이 시작돼. 반응이 시작되면 호르몬이 뭐 어떻대? 라는 거죠. 반응이 시작되고 호르몬이 어떻대?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면은 첫 번째 문장은 봐야 소재든 주제든 힌트를 얻을 거 아니에요. When the brain perceives a threat. 뇌가 위협을 받아. 여기서 사실 뒤에는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어떤 얘기가 전개될까 그 다음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볼게요. In the immediate surroundings. 그러니까 즉각적인 주변 환경이 아니라 가까운 주변 환경을 보시면 돼요. 가까운 환경에서 위협을 뇌가 이제 인지를 하면 뇌가 뭘 시작해요? Complex string of string 줄인데 이걸 그냥 줄 하지 마시고 그냥 복잡한 일을 시작해. event는 행사가 아니라 일이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일련의 일인데 스트링이 연결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쭉 연결된 일이 몸 안에 시작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뇌랑 관련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겠구나 해서 이제 내려가면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재와 방향을 파악해라가 이제 포인트. 그럼 이렇게 해서 볼게요. It sends 뇌는 보낸다 또는 몸은 보낸다겠죠. Electrical messages, 전기적 메시지를 어디로 보내요? Various gland, 이거는 sen이겠죠. 분비선이겠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글란드가 혹시 모를까봐. 근데 여러분 이미 독해에서 글란드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글란드가 뭐냐면 organs예요. 신체 기관이다 라 그랬어요. 무슨 신체 기관? 수식. Release chemical hormones. 호르몬 얘기 나오네요, 이제. 그죠? 그래서 선이라는 거, gland라는 거는 화학적인 호르몬을 뿜어내요. 어디로? 혈관으로. blood stream. 혈관으로 뿜어낸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strings of event를 가지고 이제 한 단계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안 봐도 샘이 있고 호르몬을 뿜어내고 그게 혈관으로 가는구나. 그 정도의 단계는 살짝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혈관은 이 호르몬을 가지고 가는 거죠. 어디로? 다른 신체 기관으로 가지고 가요. 그죠? 다른 오르간으로. 그러고 나서 prompt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하게 되냐면 do various things.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도달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중요한 거는 호르몬이 신체 기관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거 뭐다? 자, 자극이 있어요. 뇌에 자극이 갔어.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관을 타고 신체 기관으로 갔어. 까지만 되면 아시겠죠? 좀 길지만 그냥 그 신체 기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순차로 가야지 이게 거꾸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모르는 단어.
아드레날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글란드, 아드레날하고 관련된 선인가 보다. 우리 아드레날린이라는 단어 아는 것처럼. 자, 이 선인데 이게 신장 위에 있대요. 그래서 몰라. 우리 뭐 신장이 있고 위에 뭐 부신이 있고 한데 신체 부위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고, 이런 선의 색이라는 거구나. 그 선은 pump out, 뿜어내. 무엇을? 아드레날린인 걸 뿜어내. 근데 이 단어 몰라도 괜찮아. 왜? 또 말해주거든요. 그게 뭐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래.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신장 위에 있는 기관으로 가서 거기서 호르몬을 뿜어낸다. 요 정도 의미니까 반응이 연쇄 과정에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뿜어진 이 호르몬의 이름 아드레날린이었잖아요. 아드레날린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순서 괜찮아. 그렇죠? 이동을 하는데 전신으로 가요. 뭐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무슨 일? 예를 들어서 눈을 와이드닝 크게 뜨는 거예요. 그죠? 뭐 하려고? To be on the lookout. 자, on the lookout 한 상태가 되려고 감시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상태가 되게 하려고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look out for signs of danger. 위험의 신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위험의 신호를 찾으려고 감시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눈이 커져.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pumping the heart faster.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해요. 왜?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피와 추가적인 호르몬, 그죠? 아까 뿜어진 호르몬들 있죠? 그거를 어떤 상태로 목적격 부어? 네, 흐르게 하려고 심장이 빨리빨리 뛰는 거예요. 그리고 탄생이니까 긴장시키는 거잖아요. skeleton muscles,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준비가 되는 거죠. 무슨 준비가 되죠? rush out at or run. 여기 앞에 rush out 잘 몰라도 run을 아니까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긴장돼서 근육을 긴장시켜서 그 위협으로부터 튀어나가게 해요. 그래서 역시나 위협에 대한 반응이 줄줄줄 잘 오고 있어요. 정확히 해석하진 않아도 튀어나갈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this whole process.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했으니까 이 과정을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부른다. fight은 싸우는 거고 flight은 도망치는 거죠. 이런 반응이라고 부른다. 왜? 그것은 준비시키니까 몸을 뭐 하도록? A or B 싸우거나 그래서 fight. 그 다음에 run for its life. 목숨을 위해 달아나다. 그래서 flight 도망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정리가 끝났어. 그럼 3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을 보면 사실 이 밑에를 보고 그 위에를 바로 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럼 여러분이 이제 흥미를 잃어버릴까 봐. 왜냐하면 이 뒤에 밑줄이 없다는 얘기는 이 앞에 4번이 뒤에랑 맞는지 틀린지를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알고 조금 해석이 가능하시면 이 마지막 거 밑줄 없는 걸 보고 바로 4번을 보는 게 가장 빠른 해석법이긴 해요. 4번을 보면 인간은 의식적으로 통제해 섬을 뭐 하려고?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를 뭐 하려고? 통제하려고. 자, 호르몬 통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에서 통제에 관한 얘기가 없었어요. 위협을 받으면 뇌가 이렇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였지 단 한 번도 인간이 의식적으로 뭘 통제한다 그런 얘기가 없었던 상태인 거죠. 그 4번이 갑자기 너 왜 통제하려고 그러니?가 되는 거죠. 호르몬 우리가 통제가 되지도 않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once the response is initiated. 그래서 이 response라는 게 바로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하는 거. 그 과정이 시작이 돼. 뭐 한 채로? 무시한 채로. It is impossible.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불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뭐가? 왜냐면 호르몬이 뭐 하는 거죠? 수동태예요. 수동태 정확히 보면 수동태. reason은 논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호르몬은 논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르몬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 봤어도 정확히 봤어도 사실은 이 앞에서 regulate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ignoring이 사실 끊고 is impossible.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해서 ignoring이 주어고요. 동사가 is고 보어가 impossible이에요. ignoring. 그래서 그 과정에서 is이 의미하는 거는 이 앞에서 통제 이게 아니라 뭐가? 이런 response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시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된다. 왜? 호르몬은 뭐 한 거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reasoned with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으면 여기랑 이 밑줄 없는 거랑 4번이 충돌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럼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중에서 한 2개 정도, 하나나 2개 정도만 어려운 거고 지금은 밑줄이 모아져 있으니까 좀 어려운 게 모여 있는 것 뿐이고요. 실제 시험은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흐름상 어색한 것은인데, 자, 그럼 얘도 보면은 일단 시작할 때 밑줄이 없죠. 그리고 끝난데도 밑줄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응? 그죠? 뒤에 먼저 보시고 앞에 보고, 그죠? 뒤에 먼저 보고 앞에 보고. 그러면 뒤에 볼까요? They are 볼까요? They are rapidly disappearing from the natural terrain of creek, hills, and fields, and like their urban counterparts, are turning to their indoors, sedentary cyber toys for entertainment. 자, 여기도 정확히 지금 안 한 이유가 걔네가 사라져. 어디에서? terrain은 영역인데 구체적으로 몰라도 natural 자연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흐르는 물, 뭐죠? 호수가 아니라 흐르는 거. 고맙습니다. 그 시냇물. 언덕. 이거니까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사라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정확히 해석 안 해도 turn to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indoor.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안 있고 실내로 들어가. 그 정도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죠? 밖에 안 있고 내용.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4번을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느꼈으니까 4번을 좀 보는 거예요. When out of school, 학교 밖으로 나왔어. They are commonly found in neighborhoods, digging in sand, building forts, playing traditional games, climbing, or playing ball games.인데 구체적으로 안 봐도 학교가 끝나고 애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잖아요. 애들이 발견되는데 이거를 정확히 해석을 안 해도 실내요, 실외예요. 그렇죠, 실외. 실외. 그러면 밖에서 놀아인 거고 여기서는 빠르게 사라져인 거니까 그런 후에 사라져 이러면 혹시나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런 후에 사라져도 아니야? 분명히 밖에서 놀아? 근데 아무 접촉사 없이 사라져?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도 보면 첫 번째 문장도 중요했던 이유가 첫 번째 문장이 조금 길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Children's playground, 놀이터예요, 놀이터. Throughout history, 역사상 빼버리시고. War, 애들이 노는 곳이 원래 어디였냐면 wilderness, 야생이었고 들판이었고 냇가였고 언덕이었어요. 어디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리고 또 어디예요? 길거리, 얘도 길거리, 그죠? 그리고 또는 공터, 마을에 있는 공터. 그죠? 그래서 마을이든 도시든 시내든 여기는 이제 조금 발달한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도시에서는 이런 길거리나 공터에서 놀고 컨트리, 요때는 이제 국가가 아니라 시골이죠. 시골에서는 이런 데서 놀아인 거예요. 즉 어디서 논다? 야외에서 논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 밑줄 없는 문장은 뭐였어요? 밑줄 없는 문장. 실내로 들어가죠. 실내로 들어가. 그럼 중간에 뒤집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4번 뭐라고 했어요? 그건 또 밖에서 놀아가 있었잖아요.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이상한 걸로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볼게요. 어디서 뒤집히나 볼게요. The term playground. 놀이터라는 용어는 refer to.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All those places. 모든 이런 곳들을 해서 이 those places는 앞에 말한 것도 되지만 뒤에서 관계부사 where로 수식을 해주기도 해요. 어떤 곳? 애들이 모여요. 뭐 하려고? 자, 자유롭고 spontaneous, 즉흥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에 모이는 곳. 그런 곳을 뭐라고 한다? 놀이터라고 부른다고 해서 1번은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그래서 용어 정리가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 아무 문제가 없이 야외 얘기만 쭉 있으면 때로는 용어 정리가 어울리지 않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only도요. only. During the past few decades 예요. during 전치사야. 근데 왜 have가 나왔죠? 뭐 때문에? 네, 도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에서야 애들이 have vacated.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니까 o는 거예요. 그곳에 안 있는 거예요. 거기 vacate 이제 텅 빈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This natural playground. 놀이터를 텅 빈 상태로 두는 거예요. 즉 놀이터를 떠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throughout history, 역사상 그래서 이거 동사가 과거 시제였었거든요, 거기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오면은 최근 past few decades, 최근 수십 년간의 현재 완료가 돼서 변화돼서 여기서 옛날엔 밖에서 놀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실내로 들어와 라는 전환이 여기 2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but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이 시제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For their growing love affair. love affair는 원래 사랑 사건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는데 바람필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 순수하게는 사랑 연애 사건인데 보통 이제 문학적으로는 바람핀 일. 그래서 이거는 원래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는데 놀이터에서 안 놀고 다른 애랑 바람을 펴. 누구랑? 비디오 게임 하느라고. 텍스팅 문자 하느라고 또 소셜 네트워킹 SNS 하느라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 바로 2번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요. 3번에 가면 자, rural 그러니까 시골이죠. 루랄라는 시골. 그래서 미국의 시골에서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 few인 거죠. 그러면 별로 없으니까 야외에 노는 애들이 없어요. 실내에 노는 애들이 없어요. 야외에 노는 애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 야외라는 표현을 뭐로 표현을 했을까요? 롬이란 단어가 야외라고 쓰였어요. 왜? 롬이 뭐죠? 네,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에서 다녀야지 집에서 다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골의 애들이 돌아다니는 애들이 어때요? few니까 별로 없어. 밖에서 노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 시골이라 하더라도 별로 없어. even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in a free-ranging manner. 그래서 range는 범주란 뜻인데 범주 제한 없이 때 free는 이제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범주 제한 없는 방식으로 이제 매는 방식입니다. 예절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막 다니는 애들이 없어. 누구 없이? 어른 없이. 그러니까 어른 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애들이 시골에도 없어. 그러니까 다 실내에 있어인 거예요. 그런데 4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학교 끝나면 애들이 발견이 돼. 그죠? in neighborhood는 주변이, 이웃집이 아니라 주변에서 발견이 돼. 뭐 하는 상태로? digging in sand, 땅파, 모래를 파. 또 요새를 건설을 해. 흙으로 이렇게 성 같은 거 만들고 또 전통적인 게임도 하고 타고 오르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야외에서 노는 거니까 4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뒤로 몇 개 뺐다가 천천히 읽으면서 푸는 것도 괜찮지만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밑줄 없는 부분에서 힌트를 빨리빨리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4번. 자, 4번도 이렇게 앞에 빈칸, 앞에 밑줄이 없고 또 뒤에도 밑줄이 없으니까 무엇도 얘기를 처음 했던 얘기랑 끝에 얘기랑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밑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Our banks are better capitalized than ever. 우리 은행은 전보다 더 어떤 상태가 됐어요? Capitalized? 자본화되어 있대요. 근데 자본화되어 있다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자본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따진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은행이 전보다 더 잘 자본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과거랑 비교하는 정도이다라는 느낌밖에 좀 못 받기는 해요. 그래서 또 뒤에도 보면 Our regulators conduct regular stress tests of large institutions. regulator는 규제하는 사람도 좋고 규제 기관도 좋거든요. 그래서 규제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수행하다 뭐를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대요. 뭐에 관해서? 대규모 기관들에 관해서. 그럼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지만 어떤 압박 상황이죠. 그래서 큰 기관들에는 그 기관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점검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약간 모호하지만 은행들이 지금 돈 관리도 잘 하고 있고 또 규제 기관들이 때마다 테스트 잘 관리를 하고 있어. 그 정도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규제를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앞에도 보시면 4번에서 자, 길지만 빠르게 그냥 끝낼 수 있거든요. 왜? Great progress. 끝이에요. 왜요? Great progress니까 좋아진 거잖아요. 좋아졌으니까 capitalize 잘해. 테스트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그래서 4번, 흐름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긴 4번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빨리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앞에서도 선택지 1번부터 보기보다는 이제 제일 앞으로 가서 뭐에 관한 거 봐야 되는데 2007년도에 가장 큰 근심거리가 근데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근심거리 연도 다 필요 없고 따옴표가 돼 있으니까 요거야 라고 했으니까 좀 주목해서 봐줘야 되는 거죠. Too big to fail 이래요.
망하기에는 너무 커, 즉 너무 규모가 커서 망해서는 안 돼. 그 정도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too big to fail에 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근데 이렇게 따옴표에서 이렇게 쓴 거는 관심을 끄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모르지? 한번 알아볼래? 이렇게. 그래서 too big to fail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뒤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월스트리트 은행이, 자, 마지막도 은행 얘기였으니까 은행을 봐야 되겠죠? 은행이 성장을 했어. 자, 어떤 정도로 컸어요? To such staggering size.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had pp죠. 자, 시제 보세요. 그래서 too big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 걱정은 언제 했어? 과거에 한 거죠. 과거에 걱정했는데 그 걱정하기 전에 어떤 상태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자라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태가 됐냐면 become so central, 아주 핵심적인 상태가 됐어요. 뭐의 핵심? Health of the financial system, 재정 체계의 건강, 그러니까 건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이 경제의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은행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건강한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거죠. So that 연결이죠. 그랬기 때문에 즉, 이 that 앞에까지가 too big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too big. 그랬으니까 뒤에 뭐 나오겠어요? 은행이 망하면 안 되겠죠. 보니까 no rational government, 어떠한 이성적인 정부도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 정부 없을 거야. no니까 빵개죠. could ever, 한 번이라도 let them fail, 실패하게, 즉 은행이 망하게 되는 정부가 없을 거야. 왜? 경제활동, financial system의 건전성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은행이니까. 그래서 too big to fail을 설명하려고 주주주주쭉 얘기한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 망하게 둔다 안 둔다? 안 둔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그래서 더 좋아졌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전반전을 보면 1번에서 aware of their protected status, banks make excessively risky bet. 자, made하고 bet를 보면 bet은 도박을 한 거잖아요. 근데 risky니까 굉장히 위험성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용상 중요하지 않은 건 살짝 넘어갔어요. 그래서 위험한 도박을 했는데 무엇에 돈을 걸었냐면 하우징 마켓,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랬잖아요. 이 하우징, 주거란 뜻이에요. 집, 주택. 그래서 주택 시장에다가 위험성은 큰데 투자를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invented, 발명했죠. 이제 ever more complicated derivative스니까 여기서 derivative는 부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전례 없이,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복잡한 부산물들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은행의 첫 번째가 위험한 투자를 했고 두 번째로 뭔가 복잡한 부산물들, 은행에 가면 파생 상품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어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이 뭔가 조치를 취했구나에다가 하나 더 하자면 여기 protected인 거예요. 보호적인 상태를, 그죠? 그래서 1번에서 살짝 은행이 이런 조치를 취했구나까지만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자세한 건 이따가.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 분명히 은행, 정부 뭐 망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virtual currency 여러분 하고 계세요? 제 주변에는 해서 건물 여러 채 산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원래 그 농구공, 축구공 이런 거 파는 가게 하다가 그냥 장난으로 샀대요. 친구랑 샀었는데 그 건물 지금 본인도 뭐 10억대 아파트에 살고 결혼했거든요. 시부모님도 사드리고, 시부모님이 아니 뭐지? 친정이 아니 뭐지? 여자 장인 어르신, 본인, 그리고 카페도 하나 사고 막 이래서 인생 역전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virtual currency, 가상화폐라는 뜻이에요. 가상화폐. 그래서 가상화폐? 혹시나 가상화폐가 그러면은 은행 망하는 것에 도움이 됐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서 understanding of 뒤에 보세요. how, 어떻게 money can and should work. 어떻게 돈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아니지. 가상화폐 조금 이상하지만 가상화폐를 통해서 정부가 뭐 은행을 도와서 이러면 가능한데 돈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여기서 2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2번 찾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밑에를 보고 앞에 봤는데 답이 빨리 안 나. 그럼 중간에 껴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껴있을 때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빨리 읽으면서 어디서 달라지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1번도 사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조금 여기 aware of their protected status. 그러니까 은행인데 은행이 깨달은 거예요. 뭐를? 보호적인 상태를 깨달은 은행은,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보호해야 되겠어 라는 거를 깨달은 은행들은 어떻게 한다? 과도하게 투자를 했어. 그래서 뭐 하려고? 돈을 모아야지. 안 그러면 망하니까.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만들어 판 거고. 이번 문장에서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radically change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아주 바꿔 놓았어. 그래서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런 virtual currency가 아주 바꾸어 놓았으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을 보시면 자, 그 결과가 the result was. 근데 이거는 virtual 그거 아니죠. 은행이 그런 조치를 취한 거. 그래서 그 결과가 the worst financial crisis인 거죠.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리스키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큰 거는 사실 잃어버릴 위험도 크지만 더 큰 이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뭐 한 거죠? 실패해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럼 위기 상황. 그래서 1929는 이제 경제 대공황은 있던 시기거든요. 그 이후로 그때 브레이크다운 한번 무너졌던 이후로 최악을 2007년인가요? 그때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고 2007년에 그걸 경험한 후로는 그걸 경험하고서 in the years 그러니까 그 이후의 연도들이거든요. 2007년 이후에 우리들이, 즉 우리 세대가 굉장히 발전해서 어떻게 극복했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too big to the dilemma. 너무 커서 망하면 안 되라는 이런 딜레마, 문제를 address 뭐 하다? 다루는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진보가 되었어라고 하고, 여기 갑자기 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웬 진보? 근데 이게 괜찮은 이유는 뒤에 발전된 상황을 가지고 은행도 좋아졌고 확인도 해.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밑줄이 없는 게 있을 때는 앞뒤를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도 그게 조금 더 빠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여러분이 1분 30초 동안만 해보실까요? 1분 30초? 1분 30초. 왜 시간 적게 들었냐면 얘는 밑에 밑줄 없는 문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앞에 보시고 빠르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분 30초 시작. 네, 됐었어요? 자, 답을 고를 때 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여러분? 어떠한 표현이? 네. 그쵸, 맞아요. 처음에 독서의 방법에 관한 거였죠. 독서의 방법. 그런데 독서에 관한 게 아니라 갑자기 뭐가 나와버려요? 네? 그죠. 그쵸. 인상, 감정,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잖아요. 독서기 때문에 단어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단어는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뭐가 나냐면, 감정을 뭐 한다? register, 등록한다. 감정을 기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독서는 써 있는 거를 읽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을 기록하는 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마지막에는 밑줄이 끝까지 이제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밑을 볼 필요가 없고 어디부터 봐야 돼요? 앞에서 주어진 문장을 좀 봐야 되겠죠. 자, it seems to me 해서 전치사고 빼버리시고 가능해 보여. 뭐가 진주어? to name, 이름 붙이는 게 가능해 보인다 라고 했죠. 가주어 진주어에서. Four kinds of reading, 4가지 종류의 독서에 이름 붙이는 게 가능해 보여인 거예요. 그럼 사실 보통 이러면은 뒤에 4가지가 나올 거라서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할 건데 쭉 나온 게 아니라 첫 번째에서 거의 끝나버리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독서의 종류에 관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쉼표 뒤에 it가 있죠. 이 it는 대명사예요. 4가지 각각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수식입니다. 이 각각이 뭐가 있어요? 특징적인 방법과 목적이 있는. 그래서 독서를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서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이거죠. 내용상 중요한 건 뭐다? 독서의 방법. 그러면 이제 독서 첫 번째로 the first is reading. 독서를 하는데 이유가 뭐다? for information.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다인 거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거? 정보 얻기. 그죠? 정보는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 좀 짝대기. 그게 뭐냐면 이런 뜻이죠. Reading to learn about, 배우려고 읽는 건데 뭐에 관해서? Trade, 뭐 거래하는 거예요. 정치 또는 how to accomplish something, 어떤 걸 이루는 것에 관해서 learn about, 배우려고 읽는 거가 독서의 목적이야. 첫 번째 얘기를 했죠. 그럼 그 뒤에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든 아니면 배우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든 통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보면
1번에서 뭐 뉴스페이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on 관하여예요. 관하여. How to assemble a bicycle이죠. 자전거 타는 거. 그러면 앞에서 자세히 안 봐도 how to니까 how to에서 그냥 끝나. 왜? how to는 뭐예요? 방법, information, learn about이거든요. 그 자세히 안 봐도 1번 배우는 거구나.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신문을 이런 식으로 읽죠. 아니면 대부분의 교과서도 그렇게 읽어요. 아니면 여기 디렉션은 설명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문, 교과서, 설명서 이거 다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해요? how to가 중요한 거죠. 이건 자전거 조립 이런 뜻인데 자전거 조립은 예시를 든 것뿐이고 assemble은 이제 열 맞추는 거니까 조립하다예요. 중요한 건 how to, 방법이니까 information 이렇게 가시는 거죠. 두 번째. With most of this material,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는 뭐 신문 뭐 이런 거겠죠? The reader can, 아하, 끝났네. learn. 그죠? 그거 안 읽을 거야. 괜찮아요? 배우는구나. 이렇게 할 거죠. 그 세 번째 가볼까요? 자, 2번 이따가 읽을 거고, 세 번째는 We also 또한 등록한다죠. 그래서 내 등록이 혹시나 배운 정보를 머릿속에 기입한다 뭐 이런 거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A track of feeling, 감정의 선로를 기록한다. 즉 감정의 흐름을 기록한다. Through the metaphors, 은유를 통해서 그리고 관련된 단어를 통해서 은유와 단어는 책 속에, 설명서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건데 여기는 감정을 기록한다기 때문에 이건 배운다는 게 아니라 느낀다는 거죠. 그죠? 배움과 느낌은 달라요. 3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혹시나 싶어서 왜냐면 4번에서 혹시나 뭐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시면 course in speed reading can help us read for this purpose 이런 목적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목적. 그래서 이 목적은 감정 얘기로 바뀐 적이 한 번 여기서 역접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에 관한 계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은 흐름상 괜찮은 것 같겠죠. 그럼 이제 살짝 올라가서 2번부터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배우는데 뭘 배우냐면 scan the page quickly. 페이지를 어떻게 그 페이지를 스캔 빨리빨리 훑어보는 걸 배워요. 그리고 coming up with 뭐뭐 하면서 come up with 떠올리면서 즉 그냥 스캔하는데 우리도 문제 풀 때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찾아야 되지 그리고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what he needs 자기가 필요한 것을 떠올리면서 빨리빨리 훑어본다 이런 내용이죠. 또 뭐 하면서? 무시하는 거. 뭘 무시하겠어요? 필요한 거는 생각하면서 보는 거고 무시하는 거는 irrelevant. 상관없는 건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뭘 무시하겠어요? 자, 여기에서도 조금 힌트가 있긴 한데 3번하고 충돌하는 내용이 여기 2번에도 있어요. Rhythm of the sentence, 문장의 리듬. 영어는 되게 길이도 있고 높낮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가진 리듬과 같은 거는 뭐 해버린다? 상관없으니까 무시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유가 하는 역할도 무시해버려. 왜? 정보 전달. 은유는 문학작품에서 나오는 거지 정보 전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에서 무시해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3번에서 은유나 관련성 있는 단어를 통한 감정의 흐름을 등록할 수 있다. 3번이 이상한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4번을 보시면 Courses in speed reading. 빠르게 읽는 과정은, 그래서 빠르게 읽는 과정이 뭐냐면 아까 우리 스캔한다 그랬잖아요. 필요한 거 찾느라고. 스캔하는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목적을 위해서 읽게 도와준다. 훈련시켜주면서 눈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빠르게 뛰어넘어간대요. 뭘 가로질러서? 페이지를 가로질러서. 그래서 빨리 읽게 해준다니까 4번도 역시나 정보 읽기 하려고 스캔하다 보면 이렇게 돼. 그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찰나의 시간 동안 생활 영어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66쪽. 좀 쉬었다가 이따가는 그 앞에 순서 맞추기인가? 뭐 집어넣기인가? 뭐 그 앞에 있는 그런 다른 장르의 문제 풀어볼게요. 266쪽. 자, 여기서도 9급 지방제 문제는 전에 풀었던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 정리하고 이쪽 풀었던 건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주고받는 대화의 경우는 지금처럼 길이가 길 때는 전반적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밑줄과 밑줄 뒤 그리고 밑줄 앞에 보시면 되고 만약에 거기서 힌트가 안 나오면 역시나 어디 봐야 돼요? 제일 앞에서 주제나 소재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밑줄이 있고 밑줄 뒤에 반응을 보시면 well 약간 생각하고 we can set up a filter on the settings 설정해서 필터 설정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해결책을 제시했으니까 그 밑줄 앞에서 I don't think it's possible to block them completely. 완전히 차단은 안 되는 것 같아.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주어진 부분만으로 답을 Isn't there anything we can do? 우리 할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이렇게 해서 생활 영어지만 사실은 독해 문제 빈칸 채우는 스킬로 빠르게 시간 절약하면서 푸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 A, Do you know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 알아? 그랬더니 Sorry, I'm busy these days. 몇 시인지 알아? 이랬는데 나 요즘 바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밑에 그 어휘에 정리해드렸는데 지금 몇 시야? 이거랑 시간 좀 있니? 이게 조금 헷갈려서 그래요. 몇 시야? Do you have the time? 했을 때 사실 우리 요즘 세대에는 시간을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하고 싶을 때도 시간이 있어서 Do you have time?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꼬아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1번이 자연스럽다고 느끼시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했으니까 미안, 아니죠. 알아? 그러면 미안했으면 몰라 라고 해야지 나 요즘 바빠? 이거는 이상해요. 자, 두 번째 Where are you headed? 해서 Where are you headed도 괜찮고 Where are you heading도 괜찮아요. 능동도 괜찮고 수동도 괜찮아. 왜 뉘앙스 차이 있지만 크게 구별하지 않는 것이 수동으로 쓰면은 무언가 바빠서 목적지를 갖고 막 가는 것 같을 때 무엇 때문에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니 그런 의미인 거고 진행을 그러니까 능동으로 해가지고 Where are you heading? 이렇게 진행으로 쓰면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니? 이거 둘 다 괜찮아. 능동 수동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가 이거고요. We are off to the grocery store. 그래서 off 라는 표현은 뜻이 굉장히 많죠. off는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쉰다라는 표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건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출발 이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off to the grocery store에서 목적지가 grocery store일 거라서 의역을 할 때는 이제 막 슈퍼 가려고 출발했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off라는 거는 근무를 안 할 때도 쓸 수 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서 붙어 있다가 출발한 상태를 뜻한다. 자, 그래서 2번이 자연스럽고 세 번째는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hand, 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B에서 clap이라는 건 박수를 치다 라고 해서 네, 도와주겠어? 하더니 박수 쳐줄게. 뭐야. 그죠? 3번 이상하고요. 세 번째 Has anybody seen my purse? 내 지갑 본 사람? 이랬어요. 그러면 내 지갑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뭐랬어요? Long time no see. 야, 오랜만이다. 이거 아니죠. 자, long time no see는 너의 지갑을 오랜만에 봤어가 아니라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라고 인사말이 되기 때문에 내 지갑 봤어? 네 지갑을 본 지 오래됐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번 고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빠르게 3번까지 보고 마칠게요. 3번에서 What time are we having lunch? 에서 진행으로 미래를 물어본 거예요. 점심 언제 먹어? What time, when? 이니까 점심 언제 먹을 거야? 했더니 It will be ready. 준비될 건데 before noon. 12시 전에는 준비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시간을 물어봤고 시간에 대한 답변이니까 1번 괜찮습니다. 두 번째, I called you several times. 몇 번 전화했어. Why didn't you answer? 그래서 why didn't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죠. 왜 안 받았어? Oh, I think my cell phone was turned off. 그래서 문법 상황까지 turn off, 꺼지다 수동으로 표현을 했죠. 전화기 꺼졌었나 봐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괜찮습니다. 세 번째, Are you going to take a vacation this winter? Take a vacation, 휴가를 가다 이거고 be going to는 예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이게 아니라 휴가 가려고 계획 세운 거 있니? 정도의 의미인 거죠. I might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라는 뜻이라서 I haven't decided yet 했으니까 예정이 있어서 아직 결정 못했어 해서 3번 괜찮습니다. I haven't decided yet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4번, hello 해놓고 Sorry, I missed your call. 자, 그럼 이때의 hello라는 거는 여보세요의 hello겠죠? Sorry, I missed your call. 네 전화 내가 못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이거 비서가 하는 말이잖아요. 메시지 적어드릴까요? 메시지 남기시겠습니까? leave가 남기다라는 뜻이라서 당신은 남기시겠습니까? 메시지를 이라서 네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이상하죠? 4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이제 쉬었다가 다시 독해로 넘어갈게요.